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앞에 좀 얘기했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밝혔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는 바로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는 나중에 결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좀 먼저 보면요.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첫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전에 얘기를 한 대로 거래소 폐쇄 등을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도권으로 연착륙을 시켜서 어떤 실명 계좌를 쓰게 한다든지 또는 과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품을 좀 꺼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후자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죠. 그 실명제 도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라고는 하지만 대개 이제 사설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거래에 쓸 수 있는 이 계좌를 시중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까지 가상계좌 간의 거래가 가능해서 사실상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민계 이 가상계좌 발급 이후에 실명 인증 장치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 작업의 중단을 검토하고 가상계좌 발급 중단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투자들 입장에서는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다소 격양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조치로 시중은행이 실명 인증 도입 작업에 좀 속도가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투기 수요가 막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실명제만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게 일부 거래 위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다들 다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이 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를 하게 될 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투기 수요는 지금은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부는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 이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게 정부가 만든 시장인 주식시장이나 일부 상품 선물 거래 시장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거래소 폐쇄는 나중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이게 가상화폐 투자 얘기가 제도권으로 연착륙시킨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또 금융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국제적 위치도 아닌데 가상화폐 투기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가상화폐 거래를 고리로 한 어떤 범죄 행위가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 거래소 폐쇄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남북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오늘 하자고 했었는데 북한이 17일에 하자 이렇게 수정 제의를 했고 우리가 이걸 수락을 한 것인데요.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격을 맞춰서 천해성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숙소 등의 이 대표단 파견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도 좀 뜨겁게 토의했습니다마는 여자 그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거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27일 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부 언론들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에 우리 선수들의 출전권이 박탈될 수 있다. 또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오늘 밝히기로는 우리 선수 23명의 엔트리를 유지한 상태로 어떤 플러스 알파 이 형식으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감독권도 우리가 가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예술단 파견에 대한 접촉이 진행됐다면서요? 북한이 지금 선수단보다는 예술단 파견에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북측 대표단으로 현성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나와서 좀 화제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자 계급장을 달고 중국에 가서 중국이 이제 체제 선전적인 내용을 공연에서 빼달라 이렇게 하니까 반발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이 이제 일화가 화제였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3지연 관현악단을 파견을 해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동 보도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좀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위한 공연을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좀 그 우려는 불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지연 관현악단. 그렇습니다. 140명 규모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대로 오늘 자유한국당에 복당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남경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수 통합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 두각에 불과하고 고사 직전의 위기를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이제 물론 전략 공천이 아닐 경우에는 경선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지난 13일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같긴 한데 조조의 조자가 뭐 새 조자 아니냐라든지 또 조조가 아니라 여포 아니냐 이런 비난을 좀 받기도 했죠. 여포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네요.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시장 임기가 상당히 남아서 도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지만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 3월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선 상대로 지금 유력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3철 중 하나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에 관련해서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 룰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 말고 자유한국당에서 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은 또 없어요?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홍문정 의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이우현 의원 공천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홍문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경선 구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현역 중에는 원유철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보좌관이 비리 혐의로 잡혀가는 등 좀 구설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으로 잘 알려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박종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많군요, 여기도. 많기는 많은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다스 비자금 문제가 연일 화제인데 어제 정호영 전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120억 원의 횡령금을 찾아냈고 그리고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는데 지금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 결국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이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 특검 과정에서 다스 내부인이 이 당시에 이제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정식 수사 의뢰 없이 자료를 넘겼고 이것은 참고에 기록을 보관하는 목적일 뿐이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이 검찰의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종합해 볼 때 정호영 전 특검이 이런 입장을 지금 추가로 밝힌 것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곽범계 의원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서 한 진술을 보면 2001년과 2008년에 입사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입사할 때? 그렇습니다. 예. 특히 2008년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신분일 때다가 이 정호영 특검 활동 시기와 겹칠 수도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제 S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다스가 부당하게 밀어줬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검찰이 찾아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또 뉴시스는 다스의 협력업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세관공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수상한 자금이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게 다스가 누구 거냐에 대한 답이 결국 양파 껍질처럼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